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네, 안녕하세요. 2월 5일 토익 총평을 맡은 해커스 강남역 캠퍼스 LC 박지연입니다. 오늘 저랑 같이 파트 1 그리고 파트 3를 볼 건데요. 그 전에 더 많은 토익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커스 토익 사이트 들어가셔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오늘의 난이도부터 설명을 좀 드려도 볼 건데요. 일단 우리 파트 1은 상에 가까운 중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파트 3 같은 경우에도 중상으로 잡아놓긴 했지만 오히려 중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조금 더 어려웠던 파트 1부터 같이 보실 건데요. 우리 오늘 파트 1의 출제 유형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이 나오는 사진이 6문제 중에서 5문제 출제가 됐고요. 또 사람이 없는 사물과 풍경 사진이 1문제에 출제가 됐어요. 자, 원래 우리 사람 사진 나오면 조금 더 쉬워야 되는데 왜 중상이냐 라고 잡아놨냐면 일단 첫 번째로 파트 1의 보기들이 꽤 길게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약간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어려운 어휘들도 대거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1인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사물이 주어인 보기들이 또 등장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항상 그렇지만 성우들의 빠른 속도가 우리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만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파트 1의 정답 보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요. 우리 파트 1의 정답 보기들은 항상 사진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나 아니면 사진을 한눈에 보자마자 보이는 부분에서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력 2.0만 보이는 너무 디테일한 작은 부분이라던가 또는 상상력을 가미해서 봐야지 그런 것 같네 요런 싶은 부분에는 절대 정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바로 파트 1 문제들을 풀 때 오답을 지어나가는 건데요. 오늘 같이 어떻게 오답을 제거해 줘야 되는지 팁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처럼 파트 1 보기들이 길게 등장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되게 멘탈이 흔들리고 어려워하시는데요. 우리 오히려 보기가 길면 좋다고 생각하시면서 보기의 전체를 다 듣지 못했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집중해서 듣고 포기하지 말자. 요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파트 1의 보기 어순이 요거 딱 하나밖에 없죠.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구 요 순으로 나오게 되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한 파트씩 끊어서 들으면서 지워줘야 되는 오답들은요. 일단 첫 번째로 사진과 다른 모습을 묘사하는 보기들. 그 다음 두 번째로 사진에 아예 없는 사물을 묘사하는 보기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랑 가정을 해보실 건데요. 우리가 보기를 이렇게 쓱 들었는데 동사를 놓쳤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도 우리는 목적어와 전치사구에서 충분히 사진과 다른 모습을 묘사하는 보기들이라던가 또는 사진에 없는 사물을 묘사하는 보기들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도 같이 보시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이 보기에 나오는 주어를 못 들었어요. 자, 그래도 우리한테는 동사, 목적어, 전치사구가 남아있게 됐는데 사실 이때 동사를 듣고 지우기에는 살짝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목적어와 전치사구를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사진에 없는 명사가 들어간 보기들을 오답으로 지워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 명사가 사람 명사가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번 경우에는요. 우리 요 보기에 동사를 못 들은 경우예요. 자, 이때 우리는 요 목적어에 집중을 해서 주어와 아예 상호작용이 없는 목적어가 나왔을 때 바로 버려주시면 되시고요. 또 전치사구에서 잘못된 위치를 말한다거나 아니면 사진에 없는 명사가 나왔을 때도 버려주시면 됩니다. 같이 예시 보실게요. 자, 요런 사진이 시험에 등장을 했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보기에서 a woman is 동사 a laptop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는 여기 동사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지금 이 사진상에서 여자와 여기 보이시는 노트북에 아무런 상호작용이 없죠. 그러면 이 보기는 동사가 뭐가 오든 간에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또는 두 번째 경우에 우리 주어도 못 듣고 동사도 못 들었다고 가정을 해볼 건데요. 자, 보시면 주어 is 동사인 on a tree 라고 등장합니다. 자, 사진을 아무리 봐도 나무는 없죠. 그래서 얘도 주어가 뭐든 동사가 뭐였든 간에 절대 정답으로 올 수 없는 오답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파트 1의 긴 보기를 들으실 때 침착하게 마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잘 듣고 오답들을 지워나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반드시 다음 시험을 위해서 대비해줘야 되는 파트 1의 필수 표현들 같이 보실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너무너무 토익이 좋아하는 동사 adjust입니다. 우리 여기 스펠링 보시면 ad라고 시작하는데 여기 d가 발음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그냥 adjust라고 발음이 되고요. 뜻은 조절하다 라는 뜻인데 파트 1에서는 길이라던가 아니면 위치를 조절하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같이 예시 보시면 지금 사진에서 남자가 넥타이를 이렇게 조정하고 있죠. 그 부분을 가지고 A man is adjusting his tie. 이렇게 말하면 남자가 넥타이를 조절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 빈출 어휘들 중에서도 빈출인 함정을 보실 건데요. 우리 요 사진 같이 보시면 남자가 이 모자를 쓰고 있는 건지 벗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 파트 1에서 항상 등장하는 우리 착용하는 동작을 묘사하는 putting on 이라던가 또는 이런 옷이나 액세서리를 벗는 동작을 의미하는 taking off 또는 동의어인 removing 이 세 가지 표현은 항상 오답 함정이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대로 정답 보기에 오는 건요. 지금 여기 보이는 귀여운 새처럼 다 완벽하게 입고 있는 상태를 wearing 하겠죠. 그래서 정답 보기엔 항상 이 wearing 상태가 등장을 하고 putting on, taking off, removing 이런 표현들은 다 오답형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 식당 사진에서 항상 잘 나오는 빈출 표현들인데요. 우리 여기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diners라고 명칭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또 우리 웨이터나 서버가 음식을 이렇게 고급스럽게 끌고 오는 카트를 trolley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맛있어 보이는 디저트가 있는 쟁반은 우리 tray라고 하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요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공연장 또는 영화관이 되겠죠.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 공연장과 영화관 모두 그냥 한 단어, theater로 묘사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잘 보시면 지금 모든 좌석들이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좌석들이 비어 있거나 사용이 되고 있지 않을 때 두 가지 표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 비어 있다 할 때 잘 아는 empty 있고요. 그 다음 또 empty의 동의어 unoccupied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on이 부정을 뜻하죠. 그래서 이 on을 뺀 occupied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 이렇게 물건들 쌓여있는 사진들도 항상 등장하는 애들인데 우리 쌓여있다 할 때 동사 두 가지 stacked 그리고 piled 같이 묶어서 기억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 요렇게 우리 헬스장에서 스쿼트 많이 하지 않나요? 여기 쭈그려 앉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잘 아는 squatting도 되지만 조금 생소한 표현 crouching down 이란 표현도 같이 묶어서 한 번에 공부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저랑 같이 파트 3 난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오늘은 우리 파트 3는 중에 가까운 중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일단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던 부분은 성우들의 빠른 속도 그리고 오늘은 영국 사람이 아니라 호주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호주 발음으로 등장했던 요 한 지문 있었고요. 근데 그나마 좀 우리 이전 시험들에 대비해서 좀 괜찮았던 부분은 보기에 있는 표현이 대부분 지문에 그대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요걸 놓치신 분들도 꽤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시험을 대비를 할 때는 음원의 속도를 여러 가지로 조절을 해서 내가 잘 들린다 싶은 지문들은 조금 더 빠르게도 듣는 연습에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려울 수 있었던 부분은요. 질문에 우리가 소중히 잡아놨던 키워드 전에 정답이 먼저 등장하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의도 파악 문제 오늘 2문제, 그리고 어려운 추론 문제는 아예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파트 3의 어휘부터 보고 시작을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retaining wall 하면 방파벽이란 의미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바닷가 가면 물 넘치지 말라고 방파벽이 쭉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바로 retaining wall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또 우리 정원에 식물 심는 그 흙을 soil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을 잘 작업해주는 우리 회사를 landscaping 회사라고 하는데 우리 landscaping 하면 조경회사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익숙한 gardening이란 표현도 있죠. 우리 항상 gardening 하면 원예나 가드닝 뜻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쁜 정원을 만드는 회사들을 landscaping 또는 gardening이라고 말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에 비해서 우리 명사로 roof 하면 지붕을 의미하죠. 그래서 roofing company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땐 지붕 공사를 작업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돈 관련된 어휘를 같이 볼 건데요. 일단 우리 기부자들이 기부해준 기부금, 이거를 영어로 donation이라고 하고요. 또 우리 동사로 donate 하면 기부하다라는 동사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정부의 보조금을 우리가 grants라고 하고요. 그 다음 회사에 있는 기본적인 자금은 fund. 그래서 우리 funding이란 단어도 굉장히 익숙하게 사용을 하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물건을 판매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요 3가지 표현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revenue, profit, proceeds. 이렇게 3개 단어 묶어서 항상 봐주시고요. 특히나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단어는 요 3번째죠. 그래서 요 proceeds까지 같이 꼭 묶어서 봐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어휘는 이게 혼자서 딱 메인을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우리 명사로는 availability, 그리고 형용사로는 available이라고 항상 파트 3, 파트 4에서 등장하는 빈출 어휘입니다. 자, 이 availability라는 단어가 사람한테 쓰일 때는요, 이 사람의 시간 가능 여부를 물어보는 데 쓰여요. 그래서 너 시간 되니? 라고 물어볼 때 Are you available? 이라고 질문을 하죠. 자, 그리고 또 이 단어가 사물이랑 쓰일 때는 뜻이 살짝 바뀌면서 재고가 있어서 내가 구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이란 의미로 쓰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 바로 우리 estimate, 견적인데요. 견적으로도 사용이 되고요. 다르게 말하면 추정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2가지 의미로 같이 쓰이는데 일단 첫 번째로 estimate이 우리 가격을 뜻하는 price랑 붙었다. 그럴 때는 말 그대로 가격 견적이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이제 이 견적이나 추정치가 시간이랑 붙게 되면 시간 견적은 조금 이상하니까 우리 예상 시간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price estimate, time estimate 같이 세트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파트 3의 재표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물어보다를 우리는 2가지 동사로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ask, 그리고 조금 생소한 inquire. 같이 똑같은 뜻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회사에서 직원이 휴가를 갔다 할 때 on vacation, on leave 또는 out of office 라는 표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vacation과 leave는 명사로도 뜻이 같다라는 점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vacation과 leave는 휴가라는 명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회사에서 물기계들을 고쳐주는 부서를 maintenance department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repairman, 수리공이라고 언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내가 오늘 우리 동물원을 투어시켜줄게 라고 말을 할 때 I will give you a tour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I will show you around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항상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파트 3의 의도파악 문제 같이 보실 건데요. 우리 파트 3의 의도파악 문제는 항상 Why does the 하고 여기 성별 들어가시고 여기 따옴표 있는 인용어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 전에 질문을 먼저 해석하실 때 누가 말하는지 동그라미 쳐주시고 여기 따옴표 사이에 있는 인용어구의 의미를 한글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 인용어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인용어구의 전과 후 문장을 모두 잘 들어주시고요. 전체적인 상황과 말의 맥락을 이해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종로 캠퍼스 토익 LC 제키라고 합니다. 오늘 토익 총평을 시작할 건데요. 2월 5일 시험이었죠. 여러분들 겨울 시험이기 때문에 대체로 날씨가 좀 추웠어요. 그래서 LC 시간에 좀 추웠다 하는 후기가 많이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후기가 많이 올라오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고사장이 춥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실 때 좀 두꺼운 가디건 꼭 챙겨가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토익 시험을 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첫 시험이었는데 잘 안 들렸어요. 스피커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토익 고사장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토익 후기 게시판 들어가면 또 알 수 있거든요. 그 후기들이 어디에 있다? 바로 이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에 토익 탭으로 들어가시면 정말 다양한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고사장 정보도 그리고 시험 전에 우리 적중 예상 특강 강의 이런 정보들도 또 올라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랑은 바로 난이도부터 체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2와 파트 4 난이도를 한번 살펴보자면 파트 2 역시나 쉬웠던 이력이 없는 그런 파트죠. 중상 정도의 난이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체크하고 싶은 부분은 WH 의문사 부분이에요. 평균적으로 WH 의문사 문제가 12문제에서 13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그러했습니다. 어떤 WH 의문사 문제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답변들은 뭐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파트 4 중상 역시나 파트 4도 쉽지 않은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파트 3라는 큰 산을 넘고 또다시 파트 4라는 산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중력 면에서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파트 4는 패러프레이징이 사실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았어요. 한 중간 정도의 난이도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 패러프레이징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재표현되는 문제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았다면 어떤 게 좀 어려웠을까요? 발음. 그쵸? 발음이 좀 어려운 그런 지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파트 2의 질문 구성을 살펴보자면 WH 의문사 문제가 13문제 정도가 나왔습니다. 13문제, 역시나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문제죠. 그쵸? 그리고 나머지 일반 의문문, 부정 의문문은 4문제, 평서문 2문제, 선택 의문문 2문제, 부가 의문문 2문제, 그리고 제안 요청문은 2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탈 25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랑은 먼저 뭐부터 시작할 거냐면 이렇게 WH 의문사별 정답 패턴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을 WH 의문사 의문문이라고 하는 이유는 얘네가 다 WH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WH 의문사 의문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WH로 시작되는 애들은 질문의 시작부터 뭘 묻고자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을 고르게 될 확률도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 파트 2는 정답이 쉽게 들린다? 정답이 쉽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오답을 소거하고 이러한 정답들을 남겨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저랑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들 조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의문사 where 그리고 의문사 when 요거 두 개는 뭘 주의해야 되냐면 영국식 R 발음을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영국 성우들은 R 발음을 내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Where do you live? 이건 미국식 발음이에요. 너 어디에 살아? Where do you live? 근데 이걸 영국 애들이 발음하면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지금 여기서 R 발음이 났나요? R 발음이 안 났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R 발음은 없기 때문에 어떤 발음이 where 발음이 어떻게 잡힌다? where.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의문사부터 헷갈리면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면 의문사는 무조건 우리가 들어줘야 되는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where 이런 발음이 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내가 만약에 where 발음을 자꾸 when으로 듣고 when 발음을 자꾸 where으로 들으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where를 모르고 when을 모르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어떤 연습을 해줘야 된다? 내가 발음을 따라해보는 훈련, 쉐도잉 훈련을 많이 해주셔야만 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우리 why라는 의문사의 환상의 짝꿍은 누구다? because입니다. 제가 대체로 오답 속으로 파트 2를 풀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why라는 질문에 내가 why라는 의문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보기에서 because라는 답변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은 보기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 how가 꽤 많이 나왔어요. how many도 하나 나왔고 how long도 하나 나왔고 그리고 how, 어떻게 하나요? 라는 방법의 how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우리 how many부터 좀 보자면 how many는 수량을 묻는 겁니다. 수량을 묻는 거. 그래서 뭐 2쌍이다, 뭐 100개다 이런 숫자를 세는 단위들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how long은 소요 시간이나 아니면 기간 등을 나타낼 수 있어서 얼마나 걸려? 15분, 뭐 3시간, 7일 이런 단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how much는 당연히 가격이겠죠. 그러니까 $75, 1,001, 2,000, 뭐 $2,000 뭐 이런 식의 숫자 단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how often이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여기서 또 숫자를 볼 수 있어요. once, twice. 얘네들은 숫자가 변합니다. 뭐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하니? once a week, twice a week. once와 twice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되지만 숫자 3부터는 뭐가 붙게 된다? times가 붙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법의 how가 이번 시험에서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뭐뭐 하나요? 라고 할 때 우린 전치사 by나 through를 써주는 그런 정답들을 자주 마주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시험에서 또 어떤 간접응답들이 나왔는지를 살펴보자면 여러분 간접응답은 전체 문제에서 한 3, 4개 정도의 비중을 꼭 차지하고 있는 정답 유형들입니다. 자, 그럼 어떤 애들이 빈번하게 나오는 애들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책임을 회피하는 거 자주 나오는 애들이죠. I thought it is Peter. 걔가 맞아? 내 생각에 그거 피터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나는 피터인 것 같아. 나는 데니엘인 것 같아. 이렇게 저 사람인 것 같다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유형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뭔가를 확인해주는 유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어에서 뭔가를 확인한다라는 건 우리가 보통 check라는 동사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떠올릴 수 있죠. 그리고 find out, I'll go and see. 정말 다양한 동사들이 확인하다라는 뉘앙스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챙겨두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I'll have to check it with the director. 내가 사장이랑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이런 뉘앙스죠. 그렇죠? I'll go find out shortly. 내가 당장 가서 알아볼게. 이것도 확인해볼게. 라는 뉘앙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간접응답은 하나만 의미가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확인해볼게만 뜻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다라는 다양한 동사가 들어간 문장들이 그런 다양한 뉘앙스들이 다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자, 또 하나 모르겠다. 참 유명한 애들이죠. 얘네들. 나는 몰라. 이것도 여러분 I don't know만 모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맥상 모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답변들이 너무나 많죠. Today is my first day. 예를 들어서 오늘이 제가 첫 번째 출근한 날인데요. 오늘이 첫날이에요. 그럼 난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I'm not in charge of it. 참 유명한 애죠, 얘도. 저는 그거 담당자 아니에요. 제가 책임자가 아닌데요. 이것도 저는 모릅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뉘앙스겠죠. 마지막으로 또 전통적으로 온라인에 있어요. 아니면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들이 간접응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WH 의문사가 좋아하는 패턴들, 그리고 간접응답으로 어떤 애들이 자주 출제되는지 우리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는지 저랑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쉬운 것부터 갈게요. WH 의문사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었어요. Who will be running the sales conference? 물론 우리가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해석이 됐다면 누가 진행할 거야? 우리 세일즈 컨퍼런스를 누가 진행할 거니?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듣자마자 바로 빛의 속도로 자동응답 나오듯이 뭔가 스르륵 해석이 됐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처음 시험을 보신 분들은 이거를 다 잡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숙달되신 분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을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핵심 키워드로 잡는다? 누가 진행할 거야? 이렇게 핵심 키워드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우리가 후가 좋아하는 답변은 우리가 뭐 예측을 한다면 뭐예요? 제키가 진행할 거야. 아니면 우리 팀 매니저가 진행을 할 거야. 이런 식의 사람 이름이나 직업 직함 등이 정답으로 나오겠지만 실제 정답은 뭐다? 누가 진행해? I'll check with the director. 나도 몰라. 나 디렉터랑 얘기해 봐야 돼. 이런 식의 답변이 정답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고정적으로 갖고 있는 who는 사람 이름이 답이야 라는 것만 너무 매뉴얼화 시켜두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죠? 내가 확인해봐야 돼 얘랑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게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너무 고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닌 애들 소거하면서 문제 풀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요. 이 run이라는 동사가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이 run의 뜻을 좀 우리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선 run a business, run a school, run hotel 이런 것들은 운영하다라는 의미로 또 쓰입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사업을 한다 이런 의미로 또 쓰일 수 있고요. run for election, 우리 파트 3, 4 중에서 하나 나왔었는데 run for election은 선거에 출마한다 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고요. running slowly, running은 뭔가 작동이 너무 느리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running time이라는 것도 있어요. running time은 지속시간, 공연이나 연주회의 지속시간이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으니까 챙겨두실게요. 자, 두 번째 WH 의문사 또 가볼게요. 자, 두 번째는 Where is the main theater in this building? 여기에 메인 극장이 어디야? 라고 묻는 거죠. 여기도 이 빌딩의 메인 극장이든 아니면 요 다른 날개 건물의 메인 극장이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어디야? 메인 theater. 여러분들이 여기서 두 가지 키워드는 꼭 잡아줘야 되는 게 그럼 메인 티어터만 잡아도 되잖아요. 안 되죠. 메인 티어터니? 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메인 티어터가 어디에 있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의문사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 키워드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답 어딨어? 라고 하면 그 2층에 있어. 어딨어? 라고 물어보면 저기 코너 돌아서 쭉 직진하면 돼. 이런 식으로 위치를 알려주는 표현이 있을 거다. 위치, 전치사구에 있을 거다. 라고 알고 있지만 정답은 뭐가 됐어요? I just started working a few days ago. 내가 며칠 전에 막 일을 시작했는데 이거 무슨 뉘앙스다? 무슨 응답이다? 간접응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WH 의문사에 우리가 딱 외워놓은 그 정형화된 답변들 where, which, when, 시점 이런 게 정답이 될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답 속어로 우리가 이런 정답을 남겨줘야만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둘게요. 자, 그러면 WH 의문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WH 의문사에서 이번 시험에서 무려 정답이 2개나 나왔어요. 이런 유형이. Y로 시작되는 질문이었습니다. 보통 우리 Y라고 하면 가장 먼저 뭘 떠올려요? 이유를 묻네. 왜? 이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는데? 왜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유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었죠. Why didn't you go to a seminar? 여기서 그게 세미나든 페스티벌이든 파티든지 간에 왜 안 갔어?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질문의 도입부의 핵심이 있었는데 자, 이유를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뭐로 됐다? Because가 들어갔던 보기가 정답이 됐습니다. 자, 우리 이런 유형이 2개나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우리 Y 질문이 총 3개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제안의 Y였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암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Why don't you go to a seminar? 무슨 차이가 있지? 똑같은 거 아닌가? 맞아요. 들었을 때는 되게 유사하게 들릴 수 있어요. Why didn't you? Why don't you? 얘가 되게 비슷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얘네는 엄연하게 다른 것을 묻고 있습니다. Why didn't you는 이유를 묻고 있고요. Why don't you는 뭐뭐 하는 게 어때? 그렇죠? 어때라고 해석이 되는 뭔가 제안을 해주는 시그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Why don't you를 통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줘야 된다. 내 귀가 why에서 끝날 게 아니라 why don't you? 얘를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why don't you로 물었을 때는 어떤 답변이 나올 수 있다? Because라는 답변 나올 수 있어요. 뭐뭐 하는 게 어때라고 물었는데 있잖아 왜냐하면 이런 식의 답변 나올 수 있다?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이게 제안의 why라면 why don't you나 why don't we도 마찬가지예요. why don't you도 되고 why don't we도 돼요. why don't we로 시작됐다. why don't you로 시작됐다라고 하면 yes. 이렇게 하는 게 어때?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아니, 그거 좀 어려울 것 같아. Yes랑 No라는 답변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Y에는 2 종류가 있다. 이유의 Y가 있고 그리고 제안의 Y가 있다라는 걸 외워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좀 비주류죠? 얘네들은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선택 의문문 전체 25문제에서 2문제 출제됐고 제안 요청문 2개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평서문도 이렇게 2개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 가장 큰 비중은 WH 의문사와 일반 의문문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선택 의문문에서 주의해야 될 것 하나씩 짚고 갈 건데요. 자, 선택 의문문은 문맥이 A or B. 파티에 갈래?
아니면 밥을 먹으러 갈래? 이런 식으로 A or B 문맥이 나오는데 거기서 주의해야 될 것 A or B 중에 하나가 그대로 언급이 될 수가 있어요. 즉 동일어휘가 들리면 이게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특징을 좀 구별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안 요청문은 대체로 어떤 식의 답변들이 Sure, 좋아요, 그럼요, 수락해주거나 Sorry, 안 돼요, 거절하는 그런 답변들이 이번 시험에서도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평서문은 난이도가 늘 어려워요. 그렇죠? 이번에도 평서문은 난이도가 이렇게 리액션이나 뭔가 수긍해주거나 동의해주거나 아니면 되물어주는 그런 답변들이 정답이 된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유형이 정답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평서문은 어떻게 해주는 게 좋다? 오답 속어. 우리는 항상 오답 속어로 파트 2를 풀잖아요. 그래서 오답 속어로 평서문을 풀어주셨어야만 이번 시험은 좀 원만하게 넘길 수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부정의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부정의문문. 여러분 부정의문문 이번 시험에서 몇 개 나왔다? 1개 나왔습니다. 그쵸? 자, 그럼 이게 뭔지부터 좀 알아볼게요. 이런 애들을 부정의문문이라고 합니다. Don't you know the name of this game? 자, 만약에 do you라고 시작됐으면 이건 일반 의문문이 될 거예요. 이건 일반 의문문. 근데 don't you,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와 시작이 됐으니까 얘를 부정 의문문이라고 하겠죠. 자, 그럼 이 부정 의문문의 특징은 뭘까요? 바로 don't를 듣지 않는 것이 부정 의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don't you know the name of this game? 여기서 핵심적으로 묻고자 하는 건 너 알아? 이거죠. 그죠? 너 아니? 사실 don't까지 해석을 하면 너 알지 않아? 이렇게 해석을 하겠지만 얘네가 묻고자 하는 거는 결국 핵심적으로 알고 있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don't you know로 묻던 do you know로 묻던 사실상 묻고자 하는 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굳이 don't를 뭐뭐 알지 않아? 뭐뭐 하지 않니? 뭐뭐 모르니? 아니니?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랑 좀 비슷한 친구가 하나 더 있어요. 제가 비슷한 예문을 들을 건데 You know the name of this game, don't you? 이건 뭐예요? 마지막 끝에 부가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죠. 너 여기 게임 이름 알지? 안 그래?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don't you도 우리가 꼭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도입부에 너 알지? 이 부분만 해석해도 얘네가 묻고자 하는 게 뭔지 핵심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너 알고 있어? 라고 묻는 거에 대해서 뭐 정답을 하나 골라보자면 어떤 애들이 정답이 될까요? 너 알아? 알고 있으면 yes. 모르고 있다면 no 라는 답변. yes, no라는 답변이 직접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이죠. 그렇죠? 얘네들은 비의문사 의문문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어떤 게 정답이 됐다? I work at the maintenance department.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일한다. 어디에서? Maintenance department. 나는 그 게임 부서가 아니라 관리 부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무슨 뉘앙스의 간접응답일까요? 얘네들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모른다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 간접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또 이번에 넘어가서 일반 의문문 하나만 더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일반 의문문 이런 거죠. Is the advertising budget for 2023 ready?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준비가 됐어? 라는 걸 묻는 게 이 질문의 핵심이죠. 그렇죠? 예산이 준비됐다면 yes, 예산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no 라는 답변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일반 의문문, 비의문사 의문문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무언가를 확인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예산이 준비됐어? 확인하는 거죠. 준비됐으면 yes, 아니면 no 라는 답변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인해주고 있는데 정답은 뭐가 됐어요? I'm still working on it. 이거는 준비가 됐다는 소린가요?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건가요? 나는 아직도 그거 작업 중이야 라는 건 뭐가 빠진 거죠? No. no가 생략된 그런 답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 의문문에서도 정답을 고르려고 하면 자꾸만 yes, no가 들어간 답변을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데 yes, no가 빠져있는 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yes, no가 빠져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바로 이해를 하려면 얘네들 질문과 답변, 보기를 그냥 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내가 이걸 듣자마자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어떻게 풀어주는 게 좋다? 오답 속으로 풀어주는 게 길이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다? 파트 2는 사실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답을 남겨내는 것, 다 지우고 하나를 남겨내는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정답 패턴을 알고 있어도 그걸 적용하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속어법으로 풀어주자
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갈까요? 파트 4로 넘어갈 준비 됐나요? 파트 4 가보도록 할게요. 점수 잡는 hackers.